IMF를 제외한 나머지 평생 사시면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실제 2007년도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형성되다가 10년도 잠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11년도에 가격이 다시 상승되는데요. 실제 2007년 8년도 이 시기에는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던 시기였고 계속해서 규제 정책 완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일부 2010년도에 대폭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가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미분양 할인 판매는 기본적으로 평균 30에서 35%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더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11년도에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동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군데 아파트를 국간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흘러갔던 동향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대부분 아파트 미분양이 났던 시절이었는데 현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아파트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은 가장 저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보실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010년, 9년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년도부터 계속해서 아파트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17년, 18년, 19년도에 일부 상승을 하는 구간이 쯤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저금리 상황에서 아파트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광역시 쪽에 엄청난 재개발 바람이 불고 보상을 받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속해서 아파트는 완판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파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당첨만 되면 로또가 당첨된 것 마냥 3억을 벌었니 5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방송 매체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2030 주부들까지 미친 듯이 투자를 합니다. 2007, 8년도, 9년도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뭐가 틀리냐. 2007, 8년도, 9년도에는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물론 지역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은 전국의 아파트 연도별 거래 동향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올라갔던 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파트 거래되는 금액이 어디쯤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쯤 구간에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가격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 2007, 8년, 9년보다 더 하락했는 추이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파트 폭락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로만 설명을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2007, 8년, 9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도 2007, 8년, 9년보다 더 떨어졌는 가격이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현재 이런 데이터로 전국적인 동향을 보기 때문에 더 떨어졌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은 부산이나 대구나 경기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대부분 차이가 애법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사례들도 있죠. 현재 전쟁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국적으로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를 하거나 주식에 투기를 하거나 코인에 투기를 하거나 분양권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예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건설사, 부실채권, PF 들어오는 만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매 물건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하락 분위기는 맞지만은 폭락이 시작되지 않았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고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를 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을 완화해봐야 건설업체에 마찬가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총선용의 정책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은 거래가 없지만 계속해서 아파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로 50% 넘는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지만 이런 직거래를 빼더라도 40%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거래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을 썼을 수도 있고 정리화 형태로 거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양도세 완화까지 남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해줄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구입을 하고 차익이 남아야 세금을 내는 것인데 내가 쓴 금액보다 실제 더 떨어져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일반인들 말고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한 채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일부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급매물 아파트를 구입하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든 거래를 많이 하라는 형태의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죠. 워크아웃 그전부터 태영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발표를 하는데요. 원래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괜찮다 하면서 자기들이 챙겨야 될 것은 대부분 챙겨놓고 마지막에 워크아웃 그리고 파산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씨가 되어서 대출 부실 사건이라든지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새마을공고 뱅크런 사태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실채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돌아오는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한다. 적어도 대기업은 살 줄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들이나 정말 아파트에 몰빵을 했는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지은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실채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여기저기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이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완전 절벽이다.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래가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40% 이상 넘는 하락률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물론 청구 전원타운 29평 5억 2,900에서 2억 5,900 하락하고 49% 하락했죠. 그리고 2억 7천에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수성모 코롱 하늘채 33평 5억 9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2억 7,500 빠진 3억 1,500에 거래되었지만은 예전부터 코롱 하늘채는 3억대였습니다. 서서히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현 상황에서는 예전 거래된 금액보다 더 하락해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예전 거래된 금액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얘기 드리고 삼성 16평 아파트 마찬가지 3억 9,300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마이너스 46% 1억 7,950에 하락해서 2억 1,350 그리고 세안 16평 2억 3,500에 거래된 아파트가 마이너스 1억 400에 거래돼서 1억 3,1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0% 넘는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총선이 남았고 실제 미국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 사이에는 대부분 규제 완화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서민들을 동요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 4억 7,500 거래된 아파트가 47% 2억 2,500 하락해서 2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8024 보성 26평 아파트가 1억 7,900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7,900 빼고 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1, 2억의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저기 투자를 해놨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팔릴 수 있는 아파트를 파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건설업체에 PF 만기가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개인들 마찬가지 예전 분위기가 좋았을 때 전세 가격을 아주 높여서 전세를 받고 그 돈을 다시 돌렸죠.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다시 돌리고,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전세를 놓으려니까 예전 금액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딴 데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돌려막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고, 아파트 마찬가지 견디지 못하면 부도다, 파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사 중단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같은 경우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 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리는데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이해가 잘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 예전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실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 띄우기에 거래가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고가의 하락률은 항상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최고가의 하락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 거래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본다면 23평에 동대구 반도 유보라 4억 7,500가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고, 그 밑에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것은 4억 6천 5천 그리고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를 배제하더라도 4억 초중반까지는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하락률은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최저가로 거래된 2억 5천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 금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죠.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3억 2천대, 그리고 2억 5천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정예일 수도 있고 다운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건에 거래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억 5천 그리고 2억 5, 6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3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아직까지 폭락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할인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들은 대부분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매로 전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용 규제 완화와 대출 완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로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건설사 마찬가지 자금 압박 때문에 쉽게 덤비들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하던데 정책이 바뀌든 안 바뀌든 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하는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거품이 좀 많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앉아기 바쁘고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결국은 앞일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잘 살 길을 모색해야 되고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죠. 총선용 완화 정책에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번 아파트를 구입하면 평생에 한 번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에 잘못 구입해서 또 한 번 큰 손해는 아니더라도 아쉬움의 여운이 남지 않을까. 현재도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샀는 사람보다는 이득이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기다렸는 거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부실 채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디폴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중소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부도가 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완전 분위기가 하락세로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하락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석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서 아파트 투자를 했는 사람은 손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정리를 못하면 결국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전세 건물로 5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금액이 2억이면 1억의 전세를 대부분 얻으려고 하고 그 이하로 얻으려고 하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돈을 다시 한번 대출로 만들거나 빌려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빌리기도 힘들고 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대부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2월달이 되면은 쉽지 않을 것이고 전세금 마찬가지 DSR을 적용시켜서 갭 투자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돈들이 증발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과 어쩔 수 없이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상황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폭락. 아무리 발부동 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위치가 좋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게 돈을 버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1, 2억, 3억을 불과 1, 2년 사이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년 사이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와 가장 급매물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게 돈을 벌었는 케이스가 되고 모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면 많은 신문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